순 우리말이냐 한자냐의 차이일 뿐 넙치와 광어는 같은 어종으로 주로 생물학적인 종을 말할 때는 넙치, 식자재를 말할 때는 광어라고 지칭하죠.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이 넙치는 횟집에 가면 우럭과 함께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가장 즐겨 먹고 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광어는 사실 일반인들이 평생 한 번도 맛보기 어려운 최고급 어종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광어 양식을 성공시키며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가 맛있는 광어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광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생포된 북한군 이광수를 조사할 때의 일입니다. 신문관이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묻자 나만이 못 사는 나라라고 세뇌교육 받았던 이광수는 그 귀한 광어회가 나만이 있겠냐며 골탕 먹이라는 심정으로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신문관이 곧바로 광어회를 눈앞에 갖다 놓자 매우 놀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합니다. 무려 국계 간첩의 마음도 돌려놓은 유일한 생선이 바로 광어, 넙치인 겁니다. 그런데 넙치는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척추동물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넙치는 한쪽 얼굴에 두 눈이 몰려있죠. 사람도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라는 질환이 있는데, 모든 넙치들이 마치 그런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매우 괴상하게 생겨서 가만히 보고 있자면 멀쩡한 입도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넙치들은 얼굴이 이렇게 뒤틀려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죠. 넙치처럼 몸이 납작하면 바다의 밑바닥에 서식할 때 좋습니다. 특히 보호색 능력을 이용해 주변 환경에 맞춰 몸의 색을 바꾸고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거나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숨기면 완벽한 위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낚아채는 방법으로 큰 에너지 소모 없이 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덤이죠. 또 눈이 좌우가 아닌 머리 위쪽에 자리하게 됨에 따라 굳이 필요 없는 하향 시야를 포기하는 대신 상향 시야에만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다의 밑바닥 바닥에 서식하는 동물 중에는 넙치 외에도 납작한 생김새를 가진 물고기가 많습니다. 가오리나 홍어, 서대, 도다리 등이 그렇죠. 그런데 가오리나 홍어는 넙치처럼 눈이나 입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좌우 대칭이 어긋나 있거나 괴상하게 생기지도 않았죠. 똑같이 납작한 몸을 가졌는데 왜 다를까요? 납작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배를 바닥에 두고 그대로 납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몸이 양옆으로 넓게 펼쳐질 수 있죠. 가오리와 홍어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납작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연골 어류이자 친척벌인 상어를 호떡기계로 누르듯 넓게 피면 가오리나 홍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리 상어나 가래 상어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정확히 상어를 눌러놓은 모양이죠. 그런데 넙치나 가자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납작해졌습니다. 이들은 옆으로 벌러덩 눕는 걸 택했죠. 본래 넙치류나 가자미류의 조상들은 일반적인 물고기의 모습처럼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좌우에 달려있어 왼쪽 눈은 왼쪽을 받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바라보는 좌우 대칭형 눈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다의 밑바닥에 자리를 잡게 됐고 옆으로 누워 생존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옆으로 누우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좌우에 붙어있던 두 눈 중 하나가 바다 밑바닥에 눌려 전혀 쓸모가 없게 되죠.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개골을 뒤틀리고 일그러진 형태로 성장시켜 두 눈이 모두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넙치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알에서 갓 부화한 후 20일까지는 다른 물고기들과 다를 바 없이 두 눈이 좌우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오른쪽 눈이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부화 후 30일이 지나면 눈이 완전히 돌아가며 동시에 바닥으로 향하는 쪽에 몸에 있던 모든 색소도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자라면서 옆구리였던 것이 아래로 깔리며 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넙치처럼 대칭으로 태어나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재배열 현상은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넙치의 괴상한 외모는 진화생물학자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심지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조차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넙치에 관한 설명을 바닥을 향해 납작해진 몸 때문에 바닥 쪽의 눈을 반대쪽으로 옮기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기술하며 오류를 범하기도 했죠. 이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 주의를 답습하는 내용으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 틀렸음이 입증된 내용인데, 다윈도 넙치의 괴상한 외모를 보고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그러다 2009년 넙치 진화 과정의 비밀이 풀리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눈의 위치가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간 단계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고생물학자인 프리드먼
호머는 약 5천만 년 전의 화석을 재조사하던 중 가장 원시적인 넙치류에 해당하는 헤테로넥테스라 명명된 어류 화석을 발견했고, 이를 네이처의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헤테로넥테스의 화석을 분석해보면 왼쪽 눈이 지금처럼 완전한 반대쪽 위치까지는 자리 잡지 못한 채 두개골 꼭대기 부위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넙치나 가자미류의 독특한 진화 과정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미싱 링크로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변화 과정을 거쳐온 진화의 흔적이자 중간 단계의 형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견이었죠. 한번 생각해보죠. 당신이 만약 전지전능한 신이고 이 세계를 설계할 때 과연 넙치를 일부러 저렇게 두개골이 뒤틀린 괴상한 형태로 설계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신이 아니라 피카소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이 더 납득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비대칭을 싫어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모든 생물은 본래 원시 바다에서 왔고,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들은 바닷물에 부유하며 자연스럽게 방사형 대칭 형태인 구형을 이뤘는데, 생물이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진출하자 물의 부력에 의존하던 상하 대칭이 사라지게 되며 더 강화된 좌우 대칭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리를 가진 육지의 거의 모든 동물이 2개든 4개든 10개든 대칭을 이룬 짝수의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대다수 동물의 신체가 이런 좌우 대칭적 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균형을 잡기 수월하고 이동에 이점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는 먹이를 찾거나 쫓을 때 혹은 포식자에게서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등 생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신체적 대칭이 생존적 이로움 외에도 거의 모든 동물에게 미의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성선택에 의한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컷 제비는 꼬리 깃털이 길면 길수록 암컷 제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한 조류학자가 꼬리 깃털이 유독 길어 암컷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던 한 수컷 제비의 꼬리 깃털을 잘라내 비대칭 모양으로 만들어봤더니 암컷 제비들이 더 이상 아무도 그 수컷 제비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관찰됐죠. 외형의 대칭을 따지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의 얼굴과 몸이 얼마나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매우 정밀해서 약간의 차이로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의 전체적인 신체의 대칭성 지수를 구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평가한 결과 대칭성의 정도가 매력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이와 같이 인간이 대칭성이 높은 이성에게 끌리는 현상은 건강한 유전적 짝을 선택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즉, 신체가 비대칭을 이루는 이성은 유전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뛰어난 외모로 인기를 끄는 연예인일수록 얼굴의 좌우 대칭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이 또한 대칭을 선호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본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을 접할 때도 비대칭을 싫어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장담컨대 사진을 보는 내내 당신은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다시 넙치의 외모로 돌아가보죠. 우리가 넙치의 뒤틀린 외모를 보고 괴상하게 생겼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몸에 각인된 대칭을 사랑하고 선호하는 원초적 본능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비대칭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외부가 아니라 신체 내부가 그렇죠. 신체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칭이지만 내장들이 몸속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대부분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장과 위는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간과 맹장은 약간 오른쪽에 있으며 오른쪽 폐는 왼쪽 폐보다 더 크고 장의 모양과 꼬여있는 방향도 완전한 비대칭이며 남성의 고환도 왼쪽이 아래쪽으로 더 늘어져 있죠. 내장들이 대칭을 이루지 않고 비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진 이유는 주어진 작은 신체 공간 내에서 테트리스를 하듯 수많은 내장들을 배치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통한 장기의 기능적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모두 대칭을 이룬 채 넣는다면 공간적 효율성은 물론 그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특정 내장이 조금만 다른 위치에 놓여도 기능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서로 눌려 입을 수 있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 양쪽 고환의 높이가 다른 것처럼 비대칭이 대칭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대칭의 신체를 선호하고 갈망하면서 막상 몸의 한꺼풀만 벗겨내면 온갖 비대칭이 난무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대칭만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비대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어찌 보면 대칭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넙치가 생각보다 엄청난 동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넙치는 대칭이 주는 각종 이점과 아름다움을 스스로 내다버리며 괴상한 비대칭의 외모를 택했고 바닥에 드러누워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가며 완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으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합리적인 진화사를 거쳐온 위대한 동물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광어회를 더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